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본자 발언하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무회의 실체 전체입니다. 이때 국무위원들 다 모였습니다. 자, 강의구가 아까 김용인 장관이 복사이라는 문구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김용인 장관한테 줍니다. 김용인 장관이 그것을 일부 국무위원들만 배불합니다. 다 주진 않습니다. 보면 이상민 장관에게 한 장 주고 그 앞에 송병현 장관에게 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F 영지 총 10장을 복사해 왔다는데 여기 주위에도 약간 배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배포를 안 하고 이제 바로 배포하자마자 겸손 배포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인 장관이 발표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실황조사 기자에 보게 되면 강의구가 김용인 소재와 같은 노란 봉투에서 F 용지 한 장을 받은 후에 퇴실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겸손법문을 복사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진 장관이 윤석열 발언을 들으면서 천장 보면서 망연자실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한장 쳐다보고 있습니다. 18분 04 있는 문건 D, E, F, H, I 이거 전부 다 보면 계엄서 부문인 걸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과 대통령 상황인식이 다르다 하면서 비상계엄선포에 당일성만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에 김영용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선포를 하러 나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2시 31분입니다. 비상계엄 담화문을 발표한 후에 대책에서 돌아온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침울하게 말도 없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이때 아마 대통령 비서진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33분에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문구를 전달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김정한 수행실장이 뭔가 자료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이걸 줍니다. 그래서 그 문건 중에 하나를 확인을 하고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문건을 여러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지시문건으로 보입니다. 이 지시문건 중에 한 장을 빼가지고 최상목 장관에 줍니다. 그 이후에 이게 아마 지시문건이 여러 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건들은 피고를 비롯해서 어느 국무위원들에게도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머지 문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추스릅니다. 예, 책상 위에 추스르고 한 대 모아서 본인 앞에 그냥 둡니다.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는 최상목 장관에게만 이 한 장을 줬습니다. 지금 실황조사서 2118면 2119면에 보게 되면 이른바 문건 G를 최상목에 전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상목은 문건 G를 읽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문건 I와 문건 G 외에 김정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문건을 합쳐서 자기 앞에 놓았다. 어떤 국민이 줬다는 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지시문건이라는 것은 최상목에게 준 것이 유일합니다. 그 시스템을 전체를 다 봐도 최상목 장관 이외에 그 자리에서 분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조태일 전 장관의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수석을 받아 나왔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피고인을 비롯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지금 준 적이 없고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은 받은 적이 없지만 대통령 집에서 들어가니까 소방청장에서 단전다수라는 써있는 그 문건을 보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심 판결도 보게 되면 그렇게 범죄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렇게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기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서를 들고 퇴실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직 이 문건을 들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20, 42분에 다 들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20, 32분, 42분까지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 32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대직에 들어온 시각입니다. 그때부터 떠난 시각 20, 40분 한 10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10분 동안을 보시면 제가 전체를 다 봤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좌우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모든 국무위원들 중에 한 명도 발언하지 않고 다들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제스처가 쳐가면서 혼자서 이렇게 발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박진 장관은 또 천장을 보면서 지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문건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기재부 문건 G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여기 PPT에 나오는데 그 위에 조태열 장관이 가지고 있던 외교 문건 C라는 것은 나중에 피고인이 이 적개서를 떠나면서 가져갔다가 사무실에 파쇄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의 단전다스 문건이라는 것도 이상민 장관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석을 보았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본문건이라는 지위가 페이지가 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면부터 7쪽까지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이 두 장을 뺀다 그러면 적어도 5장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석 장만 우리가 확인될 수 있으니까 한 장은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두 장은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록에는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 5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중에 아마 만약에 피고인에다 지시문건이 있었다면 아마 그중에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어느 정보를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인 장관이 피고인에게 그 총리의 지시문건을 줬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39분에 박성재와 이상민이 대화를 나누며 강용구 부속실장을 부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성재 장관이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중에 이상민 장관에게 뭐 오늘 출석한 사람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앉아있던 강용구 부속실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뭔가 설명을 합니다. 지난 기일에 이상민 장관의 법정 지시를 의한다면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또 회의 시작 시각, 회의 종료 시각, 회의 주요 발언 요지 이런 걸 좀 메모를 해두어야 나중에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메모해달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시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구 부실장이 그것을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 이 피고인에게 뭐 연락한다거나 피고인의 관여한 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영구 부속실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메모를 한 다음에 지금 대책기실을 받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모두 끝나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갔는데 다시 어수선하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끝나서 나갔다가 지금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복수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 여기에 지금 강호구 부실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왔냐 하니까 나가는데 누군가가 서명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 들려서 나갔던 박성재 장관이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은 이제 서명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버티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재 장관이 이 지금 보면 시장조사서는 박성재와 이상민이 강호구를 소천에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구가 뭔가 메모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2:42분 50초에 보게 되면 시장조사 기재는 박성재 대책기사 퇴실했다가 강영구와 비실 직원들 말에 대책기사 재이술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무위원 모두 퇴실하려고 입구 쪽으로 이동하다가 박성재가 들어오고 강의구가 뭐라 말하는 소리에 대책기사 안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구 비서실장이 뭔가 와서 좀 설명을 하고 가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에 장관들이 그날 뭐 서명을 나누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추천한 사람을 좀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좀 오신 국무위원들 좀 서명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명 못한다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최상목 장관하고 조태열 장관이 떠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입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례를 하고 떠납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목례를 하고 떠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하느냐면 이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구가 그 의정관이 아닌 상황에서 국무회의 회의를 서명한 것 자체를 모르고 참석한 사람들 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서명하고 가라고 하니까 아니 이 조태열 장관이나 최상목 장관 나 서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논란이 지글지글해지니까 피고인 송명 장관의 원심 법정 기준에 하면 피고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서명할지 말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하니까 서명 강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이 목례를 하고 바로 서명하지 않고 떠납니다. 바로 그것은 송민호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 직후에 20:39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책기실에 나와 상황을 확인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책기실에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대책기실에 어느 정도 국무위원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본인이 굉장히 혼자서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와가지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는 전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고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 국무위원들 추가 소집 상황에 대해서는 실황조사서 증거기록 2105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강의구와 김정환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조경은 20시 14분 김정환부터 연락 수신, 송미령은 20시 30분 강의구로부터 연락 수신, 최상목은 20시 37분 강의구로부터 연락 수신, 오영주는 21시 41분 김정환으로부터 연락 수신. 지금 피고인이 송미령 전 농림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도 농림부 장관이시죠. 이 송미령 장관에게 연락한 시각이 20시 37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송미령 장관은 그 7분 전에 20시 30분에 강의구가 벌써 소환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여러 국민들 중에 피고인이 그 직전에 한 달도 채 안 된 모양입니다. 김장배추 소화 행사를 송미령 장관과 한번 같이 가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빨리 안 오나 와서 좀 대통령을 좀 말려야 되는데 해서 송미령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 개입했다 또는 어떤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송미령 장관을 송미령 장관이 전화했다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송미령 장관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송미령 장관이 왜 전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가로 소집하는 이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강용구 부속실장과 김정환 수행실장에게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소환합니다. 피고인이 그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시 47분에 피고인이 대책결에서 문구를 읽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문구를 처음으로 이제 읽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분이 피고인인데 지금 문구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김여정 장관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합니다. 네, 뭐 같은 장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요 무렵에 피고인이 대지기실에서 그 문건 이른바 A를 읽어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황 조처에 보게 되면 피고인이 문건 A를 넘기면서 읽는다 이렇게 합니다. 총 5매로 확인된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고인이 읽었다는 문건 A는 총 5매인 점에 비춰보면 비상계엄 담화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경의 원심 법정 지출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 1호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실황수서 기재 자체로도 문건 A가 5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조태일이 들고 있는 문건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태일이 집무실에서 대통령도 직접 받은 외교부 지시 문건입니다. 문건 A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보이지만 문건 B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닌가 추측될 뿐입니다. 다음, 이 조태일 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태일 장관을 보게 되면 이 용지는 한 장이었고 제 공간이 무엇을 하라는 식의 문장으로 되는 간략한 지시 문건이 있었다. 근데 이 지시 문건은 나중에 조태일 장관이 이 대직에 떠나면서 그냥 자기 자리에 두고 가고 이것을 피고인이 부지불식간에 그 남아있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피고인이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태일 이 문건 자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51분에 이제 10시가 다 다가옵니다. 그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보면 양보 상의를 거쳤습니다. 아마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득하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반응할 뿐이지 지금 이 장관들이 반대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지금 집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밤화 발표 시각을 20시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시각이 다가오자 초조한 표정으로 대직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20시 50분 다시 나옵니다. 20시 59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때 최상목 장관이 비로소 대직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이 최상목 장관은 그 앞에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처음 이제 최상목 장관이 20시 59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계속 시기를 쳐다보면서 계속 초조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 옆에서 가자고 지금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정수도 차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황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김정환 연결 출입을 통해 집무실에 대책에서 나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당초 22시에 비상계엄 발표하기로 김용현과 계획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러 가려 했지만은 22시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국민들이 모이지 않아서 확인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대책기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22시 20분부터 22시 04분까지 다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손짓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라니까 지금 피고인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 동안 집무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상목 장관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영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정의심 녹취서입니다. 1심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정의는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정의에게 줄곧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제시했는데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반대 취지를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얘기하시고 며칠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시를 기준으로 하려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비상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자기 부처에 아까 말씀하신 소관 업무 관련 효과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들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진술에 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부터 10시 4분 다시 들어가가지고도 계속해서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만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10시에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가는 사이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인 앞에 있던 그 문건을 읽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김영호 장관이 피고인 앞에 있던 피고인이 지금 집무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문건을 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봅니다. 이 보는 시각이 나중에 보시겠으면 총 74초입니다. 그리고 74초 동안에 보게 되면 이 문건만 보는 게 아니고 문건도 별로 넘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첫 장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김영호 장관이 다른 장관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고 문건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장관들의 발언 모습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문건을 안 보고 지금 장관들 발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제대로 읽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겸 담화문이 분명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김영호가 한두 자리에 있던 문건 A, B를 자기 자료에서 끌어서 읽었다. 이것이 22분 01분 59초부터 22시 02분 56초까지입니다. 이것이 57초입니다. 그리고 다시 갖다 뒀다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는 시각이 22분 03분 58초부터 22분 04초 15초입니다. 17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 A는 비상겸 5장이기 때문에 비상겸 담화문이 분명해 보이는데 문건 B는 어떤 문건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호가 앞에 읽는 시각이 총 74초인데 이 짧은 시간에 비상겸 담화문조차도 다 읽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만으로서는 이 김영호 장관이 문건 A만 읽었는지 문건 B도 읽었는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장관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는 걸 보게 되면 무엇을 읽은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읽었다는 문건 B가 계엄사령부 포고력이라는 사실은 이 CCTV 영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20시 05분부터 06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예정됐던 20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지금 총리와 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총리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고 지금 뭔가 본인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김용현 장관이 여기서 대책에서 문을 열면서 가자고 지금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가는 이제 비상경 선포에서 나가는 장면인데 이 나가는 장면에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박승진 장관입니다. 박승진 장관이 손을 흔들어서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니까 그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국무위원들이 일어서 있고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일어서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제거하십시오는 반대를 하고 두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렵에 비상경 선포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승진 장관의 소집과 말 그 이후에 어수선하게 되면서 지금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제거해달라고 일어서서 이렇게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실황 조사 기자를 보게 되면 22시 04분 58초에 윤석열 한덕수 연결 출입을 통해서 대중에서 나와 윤석열은 선체로 국민과 대화를 나눴다. 이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장관의 어떤 인도하에 대적에서 떠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간 상황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특히 처음에 박정희 장관 손으로 만류하는 또 말로 뭔가 말을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됩니다는 만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일어서가지고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그때 만류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우왕좌왕하다가 집무실로 돌아간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좀 아까 이게 지금 만료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지금 최창욱 장관이 이 피고인한테 뭔가 조태일 장관 앞에 두고 뭔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다시 이 최창욱 장관이 피고인 옆에 가서 귓속말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최창욱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태일 장관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하고 이 최창욱 장관이 고개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피고인 옆으로 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그 직후에 지금 이 최창욱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었다고 한덕수의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은커녕 박성재 장관이 천장을 보며 망연자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하고 있죠. 계엄 선포 문건을 단 몇 명에게만 슬쩍 건네고는 곧장 발표장으로 달려나갔다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회피하려는 변호를 하는 것 같네요. 심지어 서명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본인의 의중만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그날 밤의 참담한 기록,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